오늘은 친바람 사연 아파트 40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살 여자인 존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많이 어린 연하 남성입니다. 연하남이라고 해서 제가 정신이 빠져서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계속해서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집안이 부유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나만을 바라봐주는 믿음직한 연애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남편이 철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고 어른 공경 잘하고 요새 남자들처럼 허세도 없고 소탈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월급으로 벌어오는 제 실수령액은 약 415만 원 정도이고 남편도 저와 같이 회사원으로 월급이 저보다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을 받았고 때로는 일을 길게 하고 돌아오면 제가 한 달에 벌어오는 액수와 비슷한 금액을 벌어온 적도 있었어요. 신혼 때 남편은 자기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며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에 많게는 7시간에서 10시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제지한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몸을 다 망가지게까지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 남편은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그때를 위해 지금 더 벌어들이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치도 하지 않고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몸을 갈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며 어쩌면 어리지만 나보다 여러 면에서 더 현명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예전처럼 신혼생활을 다 못하는 우리 결혼 생활을 서로 연애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도 있었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아이를 좋아했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딱 우리 부부 또래의 커플의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도 더 늦으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어서 아이를 갖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지만 당장 집안의 주수입원이 저희 두 사람이라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때문에 아파트 대출이나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남편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늦게 갖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제서야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여자들이 줄을 서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요. 그러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고 정말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지방에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리가 깊은 편이었는데 저도 시부모님께 잘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은 되지도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친정해도 잘했습니다. 시댁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친정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한번 엔상회들인 샤인머스켓 세탁물을 모두 받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포도가 참 달다고 하셔서 놓친 몰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일주일에 한 송이씩 무조건 배달이 되게끔 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한 송이 얼마인지 가격을 알고 나서부터 4번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동안은 계속 지속했었습니다. 연하남이 철벽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 그가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 덕분에 결혼을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존심이 낮아서 자신의 외모나 대단한 남자를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홍보 모델로도 활동한 적이 있고 어디서든 손색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 쓰며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제법 잘 다니는 회사도 있어 남편에게 매달리거나 싶지 않아요. 위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도 제 커리어에 집중해 취직한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연애해본 적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한 후로는 남편이 처음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도 끌리거나 다녀본 적은 없고 동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하고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은 적립했습니다. 용돈도 서로에게 넉넉하게 주고 노후를 악착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에 맞벌이를 하면서 빨래나 청소를 분담하고 식사 준비도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죄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자신이 익명의 제보자라고 전하면서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익숙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자신의 정체를 회사 동료라는 것 이외에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나에게 철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에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데 그가 번동에 가서 점심을 다른 곳에서 사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회사 앞으로 어떤 여자가 남편을 찾아와 말한다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었죠. 모든 이 사실들을 제게 제보해 주었던 여직원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결혼한 사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흰 당연히 크게 축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을 알고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남편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그 여직원이 결혼식에서 봤던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보해줬고 그 여자도 호기심이 생겨 남편의 결혼식 사진을 찾아서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여자가 남편을 찾아오는 빈도가 하루에 한 번이었지만 이후로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늘어났다고 하며 회사 입구부터 팔짱을 끼는 등의 애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모습을 몇 번이나 보게 되고 회사에 등록된 남편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재등록된 번호를 알아내서 제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단지 이 여자가 저에게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충분히 어떤 장면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찰떡같이 밝혔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판 남자인데 제게 이렇게까지 연락을 해주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전하는 그 여자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은 했지만 100%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저도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을 향해 함부로 신경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을 만들고 구글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큰둥하게 듣는 둥 마는 둥 대답을 하고 있으니 그 여자가 자기가 왜 이런 사실을 저한테 전하게 됐는지 설명하며 자기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를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인기의 반응으로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에는 양이 철렁 조져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전화해서 이미 남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고 남편이 저와 그 여자를 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야 그 여자가 제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실은 이미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나에게 전했을 때부터 손이 벌벌 떨리며 제 정신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의 말을 그대로 100% 믿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의 말을 그냥 들어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남편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돈을 더 벌러왔는데 최근 들어야 밤에 일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회사의 규정이 변경되어 추가금 부분은 연말에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고 그 여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믿어보려는 질문이었는데 제 자신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였습니다. 세상 어떤 회사가 추가근로 대금을 연말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지 저를 아주 경솔하게 생각하더군요. 야근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내년에 대한 남편의 변명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남겨둔 채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끝까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을 최대한 믿고 신뢰하며 노력했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 남편이 죄를 두고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들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자 속이 뻥 뚫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친정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시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계셔서 당연한 일이라며 주말에 자신도 내려가서 확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먼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쟤를 신경 쓰는 척을 했던 것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혼자 고민하다가 심부름 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다 결정이 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친정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도자기 수업에 나간다고 해놓고는 자기 세계를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즉시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찍힌 그 사진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의 팔짱에 매달려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소개시킨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도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안 나오는데 구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인데 왜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와중에 대학 시절부터 항상 옆을 지켜준 친구는 과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없고 심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은 저에게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진 몇 장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봐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저도 이를 드러내 보려 합니다. 남편은 잘못했으니 사과할 것이 분명하고 저는 함께 그것을 꿈꿀 겁니다. 헛구역질이 올라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심부름을 하나 부탁하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방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것으로 생각하여 풀려고 했으나 남편의 핸드폰 번호가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었던지라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 없어 당황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친구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더니 잠금이 손쉽게 풀려버렸습니다. 그 후 어려울 게 없었어요. 이미 둘이 함께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치간 사진부터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살펴봤으므로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은 무의미하다 판단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첫 며칠을 더 지내다가 하지도 않을 역할을 하면서 떠날 때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그 다음 날에는 제때 퇴근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밖으로까지 나가줘 다정하게 웃음 짓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냐며 내 손을 잡아주며 나를 배려해주는 자상한 말투, 전부 다 내 친구를 몰래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면이 엇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그렇게 되는 셈이었다면 왜 나를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 이 마음의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는 채로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있었나 보다. 걔 준비한 것 좀 처착 상태였지만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아섰어요. 그 후 제 친정에서 돌아왔다. 그 주말에는 남편은 없이 친구랑 몰래 만났는데 얼굴도 못 봤다 한지 너무 오래됐지 않나 싶었나 봐. 오랜만에 만나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평소처럼 시간 보냈습니다. 친구도 갑자기 불렀다고 해서 의아해하는 것으로 봐서 확인 얻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친구도 의심 없이 돌아서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볼 수 없을까 싶긴 했네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이었는데도 살이 10kg 가까이 빠지고 피부도 많이 푸석해졌어요. 더 이상 확보할 증거도 없었고 그때쯤에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에게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남편과 제 친구 2명 모두 처벌하기로 했어요. 친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휴원하고 위자료까지 총 구하는 걸로 했어요.
둘이 아파트 현관 앞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부터 추가로 약을 한 적이 있었던 날 회사 근처에서 만나 숙박업소에 들락거리는 사진까지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 카메라 파일까지 전부 확보한 상태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치고는 그 죄값이 너무 싸게 먹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아쉬운 상황도 아닌데 이혼으로 인한 한몫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는 일단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감시하고 야근한다고 하면 회사에 전화까지 하는데 남편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걔를 최대한 막아버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하더니 내 방의 공작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남편도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인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아직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출장을 핑계로 이번에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준다며 좋은 기회라며 말하는 도중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려준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휴가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휴가 목적이 뻔하게 보일 정도였죠. 처음에는 출장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했지만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서는 손수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가 춤을 추는 듯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고 해요. 남편의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서 남편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를 대비해 심부름 센터에 전화해서 남편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바닷가에 위치한 펜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펜션에 도착한 후에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곳까지 친구와 함께 가는데 수고를 들인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적당한 휴가를 가지 않고 남편의 친정과 시부모 집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와 함께 다녀온 곳까지 성의를 다해 다니는 모습에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별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화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듣고 나도 제 친구와 함께 오랫동안 연락을 유지해온 대학 동기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주고 혹시 저와 같이 그 펜션에 들어갈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해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동기는 제 친구가 사실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 동기와 도진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할 예정이었던 남자는 건물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될지 모두 궁금했지만 만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딱 이 사람의 재산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저희들은 썩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결혼할 상대인 그 사람도 혼자서 중얼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도착하니 남편 차는 펜션 앞에 딱 주차되어 있고 잔을 슬쩍 봤더니 제가 싸진 가방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뒷좌석에 꽉 차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어딜 나가려는지 문도 열어놓지 않은 상태라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결혼 상대로 이렇게 7명이 모두 아무런 제재 없이 펜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바다가 보이는 욕조 안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부르거나 할 일도 없이 그 모습을 본 채 친구의 결혼 상대가 창문을 뛰어넘어 소리를 지른 걸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욕조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 아를 불렀다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대학 동기들도 난리가 났는데 결국 남편과 바람 피웠던 친구는 파울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건을 들킨 후 결국 결혼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려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남자를 만나서 잘 인생이 편해질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바라던 수원의 성취까지 코앞에서 얻어내려던데 파토하고 말았네요. 돈이 많은 배우자는 돈이 많은 배우자대로 두고 뒤로 애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나야 했던 거라면 왜 굳이 남편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날 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 대학 동기 친구들에게 들킨 거니까요. 정신이 있다면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는 더 이상 얼굴도 못 들고 다녀야 할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던 인맥이었는데 적어도 앞으로 2번 다시 그 친구 단편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미친 사람처럼 반복했으며 차 안에서 몸을 구겨 넣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는데도 이 남자를 향한 동정심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것이고 현재 다니는 회사도 조용히 다니고 싶다면 좋은 말로 짐으로 인식하여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한 순간 운전하고 있는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질질 짜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한 게 지금 누구냐 이렇게 되고 모르고 그랬냐고 따지니 제가 바빠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되지도 못할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차가 시댁 근처로 향하는 걸 눈치챈 남편이 거기를 외관하면서 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차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어떤지 결국 제가 차를 몰아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지 말란 소리만 하고 꼼짝도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어서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네가 뭔 치실 했는지 낱낱이고 하고 이야기하겠다는 소식도 들었어. 프로 직접 해야겠다고. 전화로 내리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리며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내리기로 했는데 그러자 너희 부모님이 직접 모셔오겠다며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때 차 밖으로 나와 순간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었죠. 결국 바깥에서 일어난 소란 때문에 동네 사람들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그냥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기 전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워했답니다. 결국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워 즐기고 있던 중에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대님이 땡전 한 푼 없이 집만 챙겨서 그대로 놔두실 거라고 당부드리며 마칠게요. 모르는 척하던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전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간단히 싸고 회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독신자, 숙소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어요. 집을 남편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마주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던 대로 진행되어 큰 문제 없이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최근에 듣자 남편이 외도를 한 여직원에게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회사에서 비밀리에 지내려고 노력한 것 같았는데 그 여자가 결국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을 회사에 알리게 되었더니 그 여직원과 그녀의 남편은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 남아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특히 남편의 경우는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이라 여겨져 공고한 사직을 당했습니다. 또한 동기들로부터 친구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친구 또한 결혼할 남자가 사실은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두고 봐서 친한 듯한 접근을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시기에 바람을 핑계로 해서 상대방에 걸려서 결국 친구는 결혼할 남자의 선택이 어떤지를 보면 회사에서 버티기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남편처럼 공고한 사직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사람 한 명 없는 오지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였으니 알아서 그 오지에서라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오니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집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의 짐이 없어져서 조금은 훨씬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한참을 사랑했고 함께한 사람인데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배신감이 커요. 차라리 아이를 늦게 낳기로 한 건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있었으면
아이 때문에라도 이 모든 사건들을 가슴에 깊게 쓰고 더 잘 이해했을 텐데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제 오랜 친구처럼 제게 배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야겠네요. 한동안 혼자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이나 제 친구처럼 불쌍하게 살지 않고 보기 좋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미래의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